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정중견학학력평가 10월 수학 영역 수학 원 해설을 맡은 김상우라고 합니다. 총평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일단 난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6월 모의고사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9월보다는 확실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킬러 문항의 약화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난이도의 약화에 대한 보도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모의고사 출제를 하던 기간에는 9월 모의고사가 출제되지 않았었고, 또 6월 모의고사가 출제된 지 얼마 안 돼서 출제가 됐을 문항이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의 경향을 따라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난도의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연습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뭐 난도가 어떠니, 뭐 킬러가 배제가 됐니 안 됐니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각 문항에서 우리가 얻어갈 만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난도별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원수투가 되게 적절하게 잘 나왔고요. 수업 문항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번, 3번, 5번, 7번, 9번, 11번, 13번, 15번 해서 되게 징검다리처럼 1, 2, 3, 4, 5, 6 이렇게 나왔고요. 주간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평가원에서 좀 여러 가지 변화의 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거와 상관없이 잘 고르게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 모의고사 수원 문항에 대해서 퀄리티가 굉장히 좀 좋다고 제가 감히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원 기존 출제 요소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나 11번에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든지 13번에서 지수 함수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평가원에서 기존에 출제했던 요소들에서 좀 아이디어를 더 변형해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던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킬러 문항 배제하고 수업 문항이 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짧게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수업 문항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할 게 사실 15번도 지금은 올해 들어서 조금 경향성이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가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보통 나오던 문항이죠.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원래 나왔었는데,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15번의 수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수원 문항에서 킬러를 내기보다는 수투 문항에서 함수의 그래프 같은 여러 가지 학생들이 많이 생각해봐야 할 요소들을 이야기하면서 수투 문항에서 킬러 문항을 이제 많이 냈었는데, 수원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지 9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어떤 모의고사의 수원 문항 난도랑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9월 모의고사 21번도 그냥 딱 21번에 맞게 출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 또 10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난도의 경향성에 있어서는 평가원의 경향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문항은 그렇게 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난도의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수능을 준비하실 때에도 수원 난도는 기존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 기출들을 참고하면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의 난도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질은 문제의 난도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니라 이 개념에서, 이 문항에서 어떤 개념을 사용하였는지, 그것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우리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1번부터 문항 들어가겠습니다. 1번은 이제 지수법칙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었죠. 지수법칙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옆에다가 이제 쬐끄맣게 제가 풀었던 체감 난도를 다소 이렇게 적어 드릴 건데 10점 만점이고요. 10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형 시절 2017-18학년도 킬러 문항을 위주로 10점으로 생각을 하고 보면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도니까 1점 주겠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2의 루트 2승 곱하기 2분의 1의 루트 2 마이너스 1승이죠. 네. 승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2의 루트 2제곱이고 지금 밑에 있는 게 다 2분의 1이니까 둘 중에 하나로 통일해 주면 좋겠는데 2분의 1보다는 2로 통일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루트 2 빼기 1제곱이다 라고 해주시고 우리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하는 거였죠. 그래서 2의 루트 2제곱에다가 2의 1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2의 1제곱이다. 그래서 답은 2.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이제 등차 등비수열의 정의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등차 등비수열의 정의. 얘도 뭐 그렇게 첫 페이지다 보니 어렵지는 않게 출제가 되었고요. 난도는 한 3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이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할 만한 게 그냥 일반항을 두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비랑 공차를 다 줬거든요. 예. 그래서 AN의 공차를 3이라고 줬으니까 AN이 3N 플러스 뭐 K 이렇게 되고 BN의 공비를 등비수열 BN의 공비를 2로 줬으니까 2의 n-1제곱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식이 되겠다라는 것을 둔 다음에 A2와 B가 같고 A4와 B4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2와 B가 같고 A4와 B4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K와 L에 대한 연립 방정식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A에다가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K 플러스 6 BN에다가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L이죠. 2 곱하기 N.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2가 되겠고요. 그리고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역시 8 곱하기 L 이렇게 되겠네요. 8이면은 4 빼기 1제곱이니까 2의 3제곱하면 8이겠죠. K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L에 대해서 나타내려면 2로 나누고 8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6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면 K는 2L 빼기 6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밑에 있는 식은 K가 8L 빼기 12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K 나왔으니까 2L 빼기 6이 뭐랑 같다? 8L 빼기 12와 같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L은 6을 6으로 나눴으니까 1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L이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4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1 더하기 B1을 구하라는 거였으니까 따라서 A1은 L에다가 1 집어넣으면 K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B1 역시 L이 1이니까 2의 n-1제곱해서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2의 0제곱해서 1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다? 0이다 라고 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죠. 5번은 삼각함수의 정의를 묻는 문제였어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빠르게 풀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이죠. 삼각함수의 정의. 난도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이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타의 범위를 주고 있는데 세타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세타의 범위에다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타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게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그럼 어때야 되겠어요? 사인 세타가 0보다 작아야지 되겠네요. 왜 그랬어요? 우리 단위원 이렇게 그렸을 때 y 좌표를 우리가 사인 값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세타라고 하면 y좌표가 사인 세타였으니까 세타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면은 동경이 여기를 가리키겠죠? 여기를 가리키니까 y좌표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개념 잘 알고 계셔야지 되고, 그러면 사실은 3, 4,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못 가겠다 하면은 찍으셨더라도 1번, 2번 중에서 찍으셨어야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살펴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18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으면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목표예요. 삼각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걸 풀 때도 우리가 최대한 간단하게 인수분해해서 푸는 것처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통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통분을 하기가 되게 좋게 생겼어요. 합차 공식을 되게 쓰고 싶게 생겼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면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위에 분자 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1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분자에 붙을 것이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1의 분자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붙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각 떼어놓고 보면 원래대로 되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1 되니까. 그래서 얘를 구해주시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우리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사인 제곱을 바꾸고 싶어요. 근데 코사인 세타 사라지니까 1 더하기 1 해서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얘가 뭐라고? 18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2와 18도 이제 약분을 해주시면 우리가 간단하게 1, 9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사인 세타가 결국에는 사인 제곱 세타가 9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듯이 사인 세타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여기다가 루트 이렇게 씌워주시면 나오겠지. 최종적인 답은 3분의 1이다. 근데 옆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루트를 씌웠을 때 얘는 절대값 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거를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절대값 붙어야 돼요. 근데 얘도 원래는 절대값이 붙었어야 되겠죠. 근데 사인이 0보다 작다 그랬는데 얘가 3분의 1이니까 절대값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이 사실은 이 등차 수열 문제가 어렵게 만들려면 어렵게 만들 수가 있는데 되게 좀 참은 느낌이 들어요. 등차 수열 합 그리고 일반. 네. 사실은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올 때는요, 무조건 일반항으로 나타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난도는 제가 한 4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일단 먼저 S7 빼기 S4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6이 30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얘보다는 얘를 먼저 보는 게 낫겠다. 단수열은 이제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을 읽진 않았는데 얘를 먼저 봤을 때 얘는요 A1부터 A7까지 다 더한 수예요. 근데 얘는 A1부터 A4까지만 더한 거죠. A1부터 A7까지 더한 거에서 A1부터 A4까지 더한 거를 빼. 그럼 뭐만 남겠어요? A7하고 A6하고 A5만 남겠네요. 얘가 0. 그럼 우리 등차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얘랑 얘 무슨 중항? 등차 중항이겠지. 그죠? A7하고 A5하고 더하면 2A6이 나오니까 따라서 A6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확히는 3A6이 0인데 이것도 약분하면 0 되니까. A6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요. 뭐 우리가 등차 수열의 어떤 일반항을 구하려면 AN이 지금 PN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두 항을 구하든지 아니면 한 항을 구한 다음에
공차를 구하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는 구했으니까 뭐 나머지 다른 하나는 구하든지 뭐 공차를 구하든지 하면 되겠네. 그럼 그걸 구할 수 있는 게 얘 덕분이겠죠. S6은 30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A6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5도 3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에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S5가 30인데 이 S5는 뭐부터 5까지 더한 거? A1부터 A5까지 더한 거. A5까지 더한 거니까 우리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얘가 30이라는 건데 이제 등차 수열의 문제를 좀 잘 푸는 친구들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실 n에 대한 몇 차식이죠? 1차식이죠. 1차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등차 수열을 하나의 직선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선이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있다. 근데 지금 n이 6일 때 0인 거니까 얘를 n축, 얘를 y축이라고 했을 때 얘가 6인 거예요. 얘가 6인 거고 뭐 1, 2, 3, 4, 5니까 뭐 여기가 1, 2, 3, 4, 5, 6 뭐 이렇게 되겠죠. 1, 2, 3, 4, 6 네. A6일 때가 0이니까 근데 A1부터 A5까지 그래서 더하기로 했으니까 요거 했을 때 얘네들의 함수값을 더한 게 30이라는 이야기와 똑같겠죠. 근데 직선이고 x 값의 n의 값의 차이가 같다 보니까 이 선분들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함수값과 얘 둘의 함수값의 평균과 얘 둘의 함수값의 평균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얘는 그냥 A3라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3가 6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A6가 0인데 A3가 6이라고 했으니까 공차는 A6에서 A3 빼면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공차가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AN은 마이너스 2N이다. 6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A2의 값은 12에다가 4를 빼주면 8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는데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A1과 A5의 등차 중앙이 A3이고 A2와 A4의 등차 중앙이 A3이니까 그러면은 2A3, 2A3, A3 해서 총 A3이 5개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푸셔도 무방한데 그걸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선으로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한 7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좀 칠판 좀 지우고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은 이제 n제곱근의 개수죠.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유형의 문항이 작년도 평가원에서 좀 많이 있었던 계속 한 문제씩은 나왔던 문항들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조금 쉽게 나왔어요. 네.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거 되겠습니다.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일단 몇 제곱근인지가 일단 중요했죠. 짝수 제곱근인 경우와 홀수 제곱근인 경우에 나눠서 생각해 봐야 했고 어떤 수의 제곱근인지에 대해서도 중요했어요. 0의 제곱근인지 8의 거듭제곱근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8의 거듭제곱근인지 양수의 거듭제곱근인지 음수의 거듭제곱근인지에 따라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인데 n이 이거나 크거나 같대요. 걔에 대해서 n제곱 빼기 16n 플러스 48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할 때 n이 2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n이 2일 때부터 11일 때까지 fn의 합을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어떤 수의 제곱근인지 어떤 수의 n제곱근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부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x제곱 빼기 16x 플러스 48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 정도 인수분해는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해서 4와 12일 때 x축을 지나는 2차함수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 n이 5일 때부터 이제 n이 자연수니까 11일 때까지는 음수예요. 뭐가? n이 4일 때랑 12일 때는 0이고요. n이 4보다 작은 1, 2, 3인 경우에는 0보다 큽니다. 13, 14, 15, 16 이럴 때는 당연히 0보다 크겠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10 이하의 자연수 n이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는요 너무 쉬워요. 왜? 무조건 1이거든. 그죠? 무조건 1이니까 n이 3, 5, 7, 9일 때는 무조건 fn이 1일 수밖에 없네. 너무 쉽다. 그럼 뭐일 때만 보면 되는 거야? n이 짝수일 때만 보면 되는 거죠? n이 짝수일 때만 보면 되는 거죠. n이 짝수일 때.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랑 0일 때를 집중적으로 보셔야지 되겠죠. 일단은 n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48이 0보다 크려면요 n이 2일 수밖에 없겠죠. n이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n이 짝수여야 되니까 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n이 2일 때는 n제곱 빼기 16n 플러스 48이 양수니까 fn이 2다. n이 4일 때는요 0이죠. 얘가 0이잖아. 그럼 0의 4제곱근은 0밖에 없지 뭐 실수인 거는. 그렇기 때문에 F4는 1이겠네요. 0 딱 하나 있으니까. 근데 여기 6, 8, 10 이런 것들 다 0보다 작죠? 뭐가? 얘가. 저 0보다 작은 것에 6제곱근, 8제곱근, 10제곱근이니까 실수인 것은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6, 8, 11 때는 FN이 0이다 라고 했어요. 하고 했네?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2부터 10까지 더해주면 되니까 1, 2, 1, 1, 1, 1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0이 몇 번이죠? 네, 1번이네요. 답은 1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11번 좀 칠판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갑자기 그림이 이렇게 빡 이렇게 그려졌죠. 제가 중간에 원점을 여기 찍어야 되는데 여기 찍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산업함수 그래프 문항이었습니다. 네. 난도는 그렇게 막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서 5.5점 정도 드렸고요. 함수 fx를 이렇게 먼저 그려봤습니다. fx가 a sin b 분의 파이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 이제 y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휙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근데 x값 정의역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의 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sin x의 주기가 2파이잖아. 근데 파이가 곱해졌고 b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파이분의 b를 곱해주시면 그게 이 함수의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에다가 파이분의 b 곱했으니까 얼마? 2b가 바로 주기예요. 근데 2b보다 조금 더 큰데 정확하게 얼마나 더 크냐면 4분의 1 주기만큼 더 커요. 그래서 4분의 1 주기만큼 더 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fx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조건을 봤을 때 직선 y는 5와 이 y는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x좌표가 작은 것부터 a, b, c라고 하고 bc가 a, b 더하기 6이다. 이 길이보다 6만큼 크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쓸지. 그리고 삼각형 AOB의 넓이가 2분의 15입니다. 삼각형 AOB의 넓이가 얼마나? 2분의 15. 근데
근데 우리 높이를 알고 있습니다. 높이 얼마?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넓이를 아니까 밑변의 길이도 알 수가 있겠죠. 자, 밑변의 길이가 AB의 길이니까 2분의 1 AB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2분의 15. 따라서 AB는 얼마?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AB가 3입니다. BC는 얼마입니까? 3에다가 6도 했으니까 9가 되겠죠. 어라? 근데 A부터 C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딱 정확하게 한 줄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한 줄기가 얼마나 그랬어? 2B라 그랬습니다. 얘가 3 더하기 9 해서 12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B의 값은 얼마? B의 값은 2B가 10이니까 B는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A의 값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라고 봤더니 제 눈에 딱 들어가는 거였어요. 삼각함수의 주기를 지금 한번 활용을 했죠. 이번에는 삼각함수가 대칭적이라는 것을 먼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함수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최소인 지점도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 삼각함수는요, 지금 그린 이 두 직선의 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원으로 정의하잖아요. 원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려서 얘는 지금 사인 함수니까 동경이 이렇게 세타라고 하면 이 지점에 y좌표를 사인 함수의 함수값으로 잡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걸 반복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원이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면 이 그림도 대칭이겠지. 뭔가 대칭이겠지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이 점들에 대해서도 다 대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러한 성질들을 한번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탄젠트 함수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삼각함수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이 직선의 x좌표를 우리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잖아. 4분의 1 주기만큼 간 거네. 근데 한 주기가 12니까 4분의 1 주기는 얼마예요? 4분의 10이죠? 4분의 12는 3? x가 3이겠네. x는 3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만큼이 얼마겠어요? 2분의 3, 2분의 3 합쳐서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A의 x좌표는 얼마다? 나같이 2분의 3. A의 x좌표가 이거 좀 지우자. 얘는 지우고 A의 x좌표가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즉 F 2분의 3. A 사인 6분의 2분의 3 플러스 1이라는 얘기인데 걔가 얼마다? y값이 5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죠. A 사인 정리하면 4분의 파이겠네요. 4가 4니까 사인 3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죠. A는 4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B는 아까 구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다 구했네. A, B도 다 구했습니다. 한번 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다? 4 루트 2의 제곱에 B제곱 더한 거니까 32 더하기 36 해서 68이다. 최종적인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주기성과 대칭성을 연습하기 아주 좋은 문항이니까 한 번씩 꼭 해설 듣고 해설 다 들었다고 끄지 마시고 한번
직접 풀어보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대칭성이 왜 성립하는지도 한번 직접 유도해 보시고 수능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풀려낼 수 있을 법한 문제들입니다. 이어서 한번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지수함수 문제예요. 지수함수 문제. 지수함수. 여러분들이 지수함수하고 뭐가 나오면 되게 두려워하시냐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면 두려워하시고요. 지수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를 모르면 되게 무서워하세요. 얘는 지금 직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얘는 참고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7.5점 정도 드릴게요. 그림과 같이 두상수 A라고 써놓고 A가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a의 x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그려지겠네요. 그죠? 두 함수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지수함수를 무려 3번이나 그려야 돼요. 제가 이걸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a의 x 플러스 1제곱을 a의 x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요. 이번에는 똑바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그럼 몇을 지나겠어요? 마이너스 1, 2를 지나겠네. 뭐가?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개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니까 어떻게 그려지니? 얘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얘가 2. 그리고 a의 x 마이너스 3제곱 빼기 4분의 7을 지났네요. 그러면 x 값이 3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겠네. 대가 이쪽을 지나겠죠. 그럼 얘도 한번 살짝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게 잘 그리죠. 그리고 이 두 그래프랑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직선을 한번 맛깔나게 그려보겠습니다. Yeah. 얘가 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그리고 얘가 얼마? y는 a x 마이너스 3제곱 빼기 4분의 7. 아직 한 발 남았다. 뭐가 남았나? y는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4승 플러스 4제곱 플러스 2분의 3.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전분선이 대략 어느 쪽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일찍 내려왔어. 이렇게 되겠네요. 대강 알아볼 수만 있겠습니다. 어차피 프린트 다 돼 있으니까. 네. 얘가 얼마다? y는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4제곱 플러스 1이 닿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라 이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PR과 QR이 오래요. 여기가 P고 여기가 Q죠. 여기가 Q인데 Q에서 X가 평행하는 거죠. 얘랑 만나면 이 지점을 막이라고 할 때 PR과 QR의 길이가 같대. 뭐로 같대? O로 같대. 어떻게 좀 같아 보이나요? 그림을 그렸을 때 오히려 얘랑 같아 보이고 얘랑 같아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같대요.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오차는 그냥 문제에서 그냥 같다고 돼 있으면 같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렸을 때 하셔야 돼요. 네, 이 정도 오차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a 더하기 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a를 구해야 되고 k를 구해야 돼요. 사실 이 직선이 나오면요, 우리가 이 점을 이런 애들하고 이런 지수함수하고 직선하고 연립해서 구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 나도 안 돼. 이제 나 대학생인데 나도 안 돼. 저도 안 되고요. 이거는 뭘 할 수밖에 없냐면요. 기울기 가지고 노는 수밖에 없어. 기울기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이 PRQ만 따서 한번 볼게요. PRQ만. 아니 좀 이등변 삼각형처럼. 그리고 기울기 마이너스 2 같아 보이나요? 여기가 5, 여기가 5. 지금 P, R, Q입니다.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냐면요. 얘 기울기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됐을 때 얘가 2L이고 얘가 L이다라는 걸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가 5-L이네? 5-L이네? 오모나 피타고라스 점이 있으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죠? 5-L의 제곱에다가 2L을 제곱하면 25가 나오겠네? 전개하면 5L 제곱에 10L 플러스 25 플러스 25니까 0이겠네? 뭐야? L이 0이진 않을 테니까 L이 0이진 않을 테니까 L이 2겠네요. 그죠? L이 2에 L이 2라는 걸 구했어. 근데 L이 2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L이 2래.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4래요. 무슨 의미냐면 Q의 좌표를 알잖아요? 그러면 P의 좌표도 동시에 알아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P의 좌표를 알잖아요? Q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P의 좌표에다가 X값 2 더하고 Y값 4 빼면 되거든. 반대로 Q의 좌표에다가 X값 2 빼고 Y값 4 더하면 P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뭔가 잡아야 될 것 같아. 뭐로? 알파 콤마 뭐저고 이런 식으로 잡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자동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R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우리가 P를 안다고 해서 R 알 수 있어요? 없잖아. 근데 Q를 알면 R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5만큼 차이 나고 함수가 똑같으니까. Q에서 X좌표값 5만 빼면 R이잖아. 그러면 Q를 알면 P도 알 수 있고 R도 알 수 있어요. 근데 P나 R을 알면은 둘 중에 하나만 알지 다른 하나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Q를 아무래도 알파 콤마 A에 알파 빼기 3제곱 빼기 4분의 7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가 2라는 걸 구했으니까 여기가 3, 4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R을 뭐 알파로 두고 하면은 뭐 알 수야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Q를 기준으로 지금 구했으니까 Q를 알파 콤마 A에 알파 마이너스 3제곱 빼기 4분의 7로 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P의 좌표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지? 알파에서 2 빼고 여기에서 4 더하면 되니까 알파 빼기 2 콤마 A에 알파 빼기 3제곱 플러스 4분의 4 더하면 얼마죠? 4분의 16이니까 4분의 9네요. 근데 이 점은 예비의 점이니까 이 y값이 여기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A에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1과 똑같다.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and 예. 아래 좌표는요. 알파에서 5 빼면 되겠지? 알파 빼기 콤마 A에 알파 빼기 3제곱 빼기 4분의 7은 그대로. 근데 얘랑 뭐랑 똑같다고? 점 R이 이 곡선, 즉 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A에 알파 빼기 1제곱 플러스 2분의 3과 같다. 얘를 잘 봐야겠죠. 미지수 2개, 식 2개 다 구했네? 미지수 2개, 식 2개면 뭐 원리방수 식풀면 나오겠지. 구해보자. 일단 첫 번째 구했던 거, 첫 번째 A에
알파 빼기 3제곱 플러스 4분의 9가 A의 알파 빼기 1제곱 플러스 1. 두 번째 A의 알파 빼기 3제곱 빼기 4분의 7이 A의 마이너스 A의 알파 빼기 1제곱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거랑 이거 더해볼까요? 양변 2 곱하기 A의 알파 빼기 3제곱 플러스 2분의 1 2분의 5겠네. 이야 A의 알파 빼기 3제곱은 1이네. 왜냐면 이거 넘기면은 우변이 2로 나누면 1이잖아. 그 알파가 뭐야? 3이네. 알파가 3이라는 거를 둘 중에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을게요. 알파가 3이다라고 하면 1 더하기 4분의 9 A의 제곱이죠. 그러면 A 제곱이 얼마야? 4분의 9니까 A는 얼마? 2분의 3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다 구했죠 이제. 이제 뭐 얘나 얘 중에 아무거나 이 직선에다가 대입해서 K 구하면 다 바로 나오니까 이제 K 구한 다음에 A랑 K 더해주면 답이 바로 나오겠네. 얘를 좀 이렇게 넣어봅시다. 알파가 뭐라고 했죠? 3이라고 했어. 3. A가 2분의 3이라고 그랬으니 2분의 3에 0제곱이니까 그냥 1이겠네요. 1 빼기 4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겠네. x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k의 값은 이항시켜주면 4분의 2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정답 뭐 a 더하기 k는 2분의 3에다가 4분의 21을 더한답시다. 그래서 4분의 21 더하기 6 4분의 27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종적인 정답이 2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그래도 칠판 하나에 꽉 차죠? 넘어가지 않죠? 네,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가야 할 사실은 직선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랑 같이 나오면 딴 거 다 보지 말고 기울기를 어떻게 잘 써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지 된다라는 거를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연립방정식 탁탁탁 해가지고 쫙 해서 풀면 답이 바로 나오니까요. 이제 13번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칠판 지우고 나서 15번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이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이용하는 문항으로 나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년 15번에서 계속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나왔을 때처럼 뭔가 아이디어가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좀 구하기가 귀찮아요. 구하기가 귀찮아서 혹은 도중에 좀 계산하는 게 좀 헷갈려서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좀 고전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EBS 기준 정답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아직 정확한 정답률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한 70%는 그래도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5번 같은 경우에 제가 학생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열에 맞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막 쉽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컷도 사실은 9월 모의고사야 N수생들이 좀 많이 보니까 88점 이렇게 나오는데 수트나 미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수험만을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한 80 초반 정도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난도는 8점 정도 드립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을 봤을 때 일단은 조금 편안해져요.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하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2분의 1 an에다가 혹은 an에다가 그냥 2n을 바꾸다. 네, 위의 경우에는 an이 4의 될 수 있고 아래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게 가고 나아가 A3이 A5보다 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50보다 A3 더하기 A4가 크고 60보다는 작도록 하는 A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초기값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A1을 구하랬으니 A1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그러기엔 또 A5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또 이걸 또 언제 또 하고 앉아 있는가?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일단 A1부터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아. A5까지 가야 되니까. A2? A2는 여기 있지도 않은데? A3, 그나마 A3. 근데 A4? A4도 여기 있기는 있는데 이 조건 가지고 뭔가 여기 4의 배수냐 아니냐 이거를 집어넣기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 A5? A1까지 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은 A3를 기준으로 한번 시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A3를 기준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A3를 어떻게 할 거냐면 A3가 4의 배수인지 또는 아닌지를 기준으로 먼저 나누고 출발하겠습니다. 왜? A이 4의 배수면 이거고 4의 배수가 아니면 이걸 넣어야 되니까 식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4의 배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3이 4의 배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A4가 무조건 뭐여야 됩니까? 2분의 1 A3 더하기 6이어야 하는 그죠? 얘를 A3은 그냥 4K라고 할게요. 4K. 얘는 자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러면 2K 플러스 6이 되겠죠. 2K 플러스 2로 묶어주면 2K 플러스 3이죠. 이제 A5를 구해야 되는데 A5는요 A4가 4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값이. 근데 A4가 4의 배수라는 거는요 얘가 홀수라는 거 아니겠어요? K가 홀수면 짝수 곱하기 짝수니까 4의 배수일 거야. 반대로 K가 짝수면 2 곱하기 홀수니까 4의 배수는 아니겠지. 그럼 A의 5는요 두 가지로 나뉘겠네요. K가 홀수인 경우 K가 짝수인 경우는 아니겠네요. K가 홀수일 때는 4의 배수니까 반으로 나눠서 2n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K 플러스 3에다가 2n이니까 2, 4, 8 더해주시면 되고 K가 짝수이면 그냥 그대로 돼요. 2 K 플러스 3에다가 8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K 플러스 11이고 여기가 2K 플러스 1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죠? A3과 A4를 더했을 때 50보다 크고 죄송합니다. A4와 A5를 더하고죠. A4와 A5를 더했을 때 50보다 크고 60보다 작다. 뭐 케이스 구분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뭐 A4를 뭐 하기에는 이게 뭐 50보다 60보다 작다는 거를 이거를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A5를 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A1까지 가기엔 너무 길고 뭐 똑같아요. 네. 그래서 A3을 기준으로 하는 게 역시 맞았다는 거고. 여하튼 A4와 A5를 더했을 때 50보다 크고 60보다 작아야 하니 A4 더하기 A5를 한번 써보죠. A4 더하기 A5는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하나는 얘랑 더한 거 3K 더하기 17이 되고 하나는 얘랑 더한 거 4K 더하기 20이 나오고 얘는 얼마입니까? K가 홀수이기 때문에 얘는 K가 짝수일 때문에 얘가 50보다 크고 60보다 작아야 돼요. 한번
풀어주면요 K는 뭐 부등식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30보다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되니까 4로 나눠주면 7.5니까 8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짧게 볼 수 있겠네요. 7.5보다 커야 되니까 어차피 K는 자연수여야 해서 8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그럼 K는 짝수여야 되니까 8일 수밖에 없네. 그죠? 아 근데 얘는 33보다 크고 3K가 43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보다 크고 43을 3으로는 14점 얼마 나오거든요. 그래서 K가 홀수이려면 13일 수밖에 없다. K가 8이고 13일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A3는 4K라고 그랬죠. A3는 뭐일 수밖에 없다? 13 곱하기 4랑 8 곱하기 4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32 또는 52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A3가 4의 배수일 때예요. 두 번째, A3가 4의 배수가 아닐 때를 한번 봅시다. A3가 4의 배수가 아니면 일단 A4는 어떻게 되죠? A4는 A3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 나 조건 때문에 얘가 정확하게 A5가 정해져요. A5가 만약 A4가 4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A5는요 A4에다가 8을 더해야 돼. 무슨 소리야? A3에다가 14를 더하라는 소리야. 근데 A5가 A3보다 작아야 되는데 14가 0보다 작나? 아니죠. 네. 그래서 얘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2분의 1 A4 더하기 8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다고? A4가 4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A4가 4의 배수이려면요 A3가 뭐 2, 6, A2, 6, 10 이런 거니까 A3가 짝수여야겠네. 동시에 4의 배수이면 안 되겠죠.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봤을 때 역시 또 50보다 크다, 60보다 작다를 살펴보면 A4와 A5를 더했을 때 2분의 1하니까 2분의 1 A3 더하기 11이겠죠.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즉 2분의 3 A3랑 17을 더했을 때 얘가 60보다는 작고 50보다는 크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 양변에서 17을 빼주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작성을 해줄 수가 있고 3분의 1을 양변에 곱해줄게요. 그러면 22보다 A3가 크고 5보다는 3분의 86이니까 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28.666 이렇게 되겠네. 28.666 이렇게 되겠죠. 근데 A3가 짝수이면서 4의 배수면 안 되니까 A3가 24, 26, 28인데 24, 28은 안 되잖아. A3가 26일 수밖에 없겠네요. A3가 26이거나 32거나 52거나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7번을 좀 지우고 가야겠네요. 쓸게 너무 많다. 이때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A1의 최대 최소예요. A1의 최대 최소라는 거. A1의 최대 최소. A3만 남겨놓고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A3가 26이거나 32거나 52면 됐어요. 그죠?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한 번씩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A3를 보고 A2, A1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식은 지금 A3를 보고 A4, A5를 보러 가는 거니까 좀 이 밑에 있는 이 첨자에 있는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란 말이죠. A3, 4, 5, 6, 7 커지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작아지는 방향을 봐야 돼요. 3에서 2로 가야 되고 1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을 잠깐 변형해 보겠습니다. AN을요 AN 플러스 1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렇게 되면요, AN이 4의 배수일 때는 AN이 4의 배수일 때는 2AN 플러스 1 빼기 4N이 되고요. 이거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이거 2N 이쪽으로 넘기고 2배 해주시면 얘 나옵니다. AN이 4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2N만 그냥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A N 플러스 1 빼기 2N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A 지워도 되겠다. 거의 다 왔어요? 그럼 A3가 지금 26일 수도 있고 32일 수도 있고 52일 수도 있으니까 A2, A1을 구해보면 될 것 같은데 최대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2를 먼저 보는 것보다는 26과 52를 먼저 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중에서 제일 큰 거가 제일 클 거고 여기 중에서 제일 작은 거가 제일 작을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런지는 한번 우리가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26 먼저 보겠습니다. A3가 26일 때 A2는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어요. 단 얘가 4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각각 다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AN 플러스 1 자리에다가 26을 집어넣었을 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하나는 52 빼기 8이 될 수 있고 하나는 26 빼기 4가 될 수가 있네요. 근데 얘이려면은 A2가 4의 배수여야 되고 얘이려면은 A2가 4의 배수이면 안 되는데 4의 배수가 아니죠. 4의 배수죠. 정확하게 맞네요. 그럼 여기에서 또 가는 거예요, A1. 그럼 22를 얘는 지금 뭔가 최소값이 되려면은 얘보다는 얘가 좀 더 클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얘를 먼저 보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지. 22를 먼저 봤어. 그 중에서도 얘랑 얘 중에는 얘를 먼저 보는 게 낫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22를 집어넣으면 22 빼기 1이니까 n이 1이니까 2겠죠. 그럼 22 빼기 20이네. 근데 얘가 4의 배수면 안 되잖아. 얘가 4의 배수야 하필이면. 안 돼요.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얘와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44에서 4 빼면 되죠? 40. 얘는 4의 배수가 맞죠? A1이 4의 배수가 맞네. 그러면 얘가 아마 가장 작은 수이지 않을까? A1 중에서. 왜냐면 여기에서 아무리 힘을 줘도요. 아무리 힘을 줘도 40밖에 안 돼요. 아무리 힘을 줘도 42밖에 안 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2배 되니까 엄청 커지잖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42이고 4의 배수가 아니라서 얘도 되기는 되는데 얘보다 더 크잖아 어차피. 32에서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 계속 20 뺐다고 해도 26이에요. 26이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26 한번 해보자. 되나? 우리 지금 연습한다. 실전에서는 그냥 여기가 된다 싶으면은 일단 바로 52로 넘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32 여기다가 먼저 한번 집어넣어. 28이네. 에이 4의 배수 아니라고 그랬는데 4의 배수잖아. 안 되네. 그럼 뭐밖에 안 된다? 얘밖에 안 된다. 얘밖에 안 된다. 그럼 3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64에서 8 뺀 거니까 56이네요. 4의 배수 맞으니까 괜찮네. 근데 56에서 아무리 발악을 해봐야 여기 집어넣어서 54 되는데 무슨 40보다 훨씬 크잖아. 안 되겠네. 그럼 바로 여기로 넘어가면 되겠지. 얘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보다 여기에 먼저 집어넣는 게 맞겠지. 왜냐면 얘는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애니까. 여기도 집어넣어볼게요. 52에다가 2 곱하고 4, 2, 8배. 그럼 104에서 8배. 그럼 96이네. 4의 배수 맞죠?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최대값이 될 테니까 또 집어넣어. 그럼 96에다 2 곱하면 192거든요. 거기에서 4 빼면은 188이네. 얘 4의 배수예요? 네, 4의 배수예요. 47 곱하기 4거든. 맞네. 아무도 얘보다 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계속 여기다가 2배 해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요거를 2배 해봤자 뭐 100 조금 넘겠지. 얘는 100을 훨씬 넘잖아.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큰 값을
값은 얘일 수밖에 없고 가장 작은 값은 얘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188이고 최소값은 40이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228이다 라고 해서 최종적인 정답이 2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되게 따져볼 게 좀 여러 가지 있어서 귀찮습니다. 귀찮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법한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로 단답형으로 넘어가서 좀 쉬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죠? 네. 제가 사실은 이런 해설 작업을 직접 서서 하는 거는 굉장히 낯선 일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직접 앞에 나와서 풀고 하는 게 직접 시험장에서 푸는 것보다 어렵겠습니까? 시험장에서 받는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다가 대고 해설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15번을 풀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힘드네요. 네.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조금만 힘내서 달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깝잖아. 지금까지 이런 게, 그치? 지금 신입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방정식이 나왔어요. 로그 방정식에서 일단 주의해야 될 거는 밑하고 진수 조건인데 내신처럼 그렇게 밑이나 진수가 복잡하게 나오진 않을 거고요. 가끔씩 18번 이런 데 나오면 조심하세요. 밑이나 진수에다가 트릭을 걸어놨을 수도 있으니까 로그 방정식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좌변이 지금 로그 2의 어쩌고고요. 우변이 지금 로그 4의 어쩌고예요. 로그 4를 로그 2로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를 루트 씌우는 것보다는 얘를 제곱하는 게 더 낫겠다, 그죠? 로그 4의 x-2 제곱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을 이쪽으로 다시 넣어주면 로그 4의 x 빼기 2의 제곱은 로그 4의 4x 플러스 24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들끼리 서로 같으면 되죠? 왜? 로그 4x는 1대1 함수니까. x-2의 제곱은 4x 플러스 24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전개해 주시면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8x 빼기 20은 0이거든요. 그래서 x가 인수분해 바로 되시죠? x가 10이거나 x가 마이너스 2일 텐데 x가 마이너스 2일 수 없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듯이 원래는 로그 2의 x 빼기 2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풀 줄 알면은 얘를 걸러내지를 못해. 그냥 이거 자연수 아니라서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2면 진수의 0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이라고 적어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거의 다 왔습니다. 수열의 합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의 성질인데요. 사실 시그마의 성질은 되게 친구들이 좀 기호를 생략하고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AK 빼기 BK 플러스 2는 50이고 K가 1부터 10까지 AK 빼기 2BK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풀고 막 그래요. 그냥 A 빼기 B가 30이고 A 빼기 B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시그마의 특징이 좀 퇴색되기도 하고 가끔씩 평가원이 밑 조건을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이 시그마 1부터 10까지다라는 거 정확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2 빼가지고 48 뭐 이렇게 쓰면은 이제 곤란하고요. 곤란하고 시그마의 성질 살려가지고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2를 빼볼게요. 그래. 여기까지 K 빼기 BK 더하기 K는 1부터 10까지 2 다 50인 거니까 얘는 2를 1부터 10까지 더한 거니까 2를 10번 더한 거잖아. 그럼 20이네 20. 그럼 20을 양변을 빼주면은 50에서 20 뺀 거니까 얘가 3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얘는 그대로. 그럼 AK 더하기 BK를 1K는 1부터 10까지 더한 걸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한번 빼볼게요. 얘에서 여기. 그러면 얘는 1부터 10까지 AK 빼기 BK에서 AK 빼기 2BK를 뺀 거. 그러면 30에서 마이너스 10 뺀 거니까 40이죠. 근데 이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BK에서 2BK 더한 거니까 2BK에서 BK 뺀 거랑 똑같죠? 그래서 BK.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가 바로 몇이다? 40이다.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역시 얼마다? 여기에서 40 뺀 게 30이니까 얘는 70이겠네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게 얘네 둘이 더한 거니까 1부터 10까지 AK랑 BK 더해주시면 답이 1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어렵지 않았고 얘도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었어서 한 3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 지우고 드디어 마지막 문항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 이제 또 작년도 평가원 기조를 따라서 삼각함수의 도형 활용 문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나와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번 삼각함수의 도형 활용. 난도는 대강 한 7점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그래도 13번 정도랑 수준이 비슷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쉬운 것 같다. 그림과 같이 성분 비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원 잘 그리는 사람이 성격이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성격이 그다지 이상한 것 같지는 않네요. 못 그렸다는 얘기고요. BC를 지름으로 한대요. BC를 지름으로 한다. 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삼각형 ABC와 ADE가 모두 내접하는데 ABC는요 지름을 한 면으로 하는 삼각형인데 지름을 한 면으로 하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지? 들린다. 들려. 뭐가 들려? 직각삼각형이 들려. 직각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리라 믿어요. 네. 그리고 D2를 어떻게 잡았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D2가 어쨌든 이렇게 내접하면 돼요. 여기가 D, 여기가 E. 그래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합시다. 슬퍼. A이죠. 그리고 E와 C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BC와 DE의 길이가 4래요. 근데 BC의 길이가 4였는데 BC가 뭐였어? 지름이었지. 지름은 원의
내접할 수 있도록 그리는 가장 긴 선분이에요. 원에 내접하는 가장 긴 직선이야. 근데 DE도 BC랑 똑같아. 그럼 DE도 지름이겠지. 근데 지름과 지름이 만나는 점, 얘는 어딜까? 얘가 원의 중심일까? 진짜? 네. 왜? 지름은 항상 뭘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근데 표차하는 점이 한 점밖에 없으면 그게 원의 중심이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는 것을 캐치해내지 못한 분들도 제 생각에는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난도가 낮지는 않습니다. 낮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높은 건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강 한 80% 정도 오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고 원의 중심입니다. 그러하고 BF랑 CE의 길이가 같대요. BF랑 CE의 길이 여기가 있는데 BF랑 CE의 길이가 같다. And sin CA가 4분의 1이다. 여기 를 봤을 때 sin CA가 4분의 1인데 삼각형 CAE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지금 뭐죠? 외접원이 얘죠, 얘. 네, 외접원의 지름이 지금 구해져 있어, 없어? 있지? 얼마? 4. 지름이 4잖아. 그러면 이씨 그냥 욕한 거 아니에요? 이씨 바로 구할 수 있죠? sin CA 2분의 뭐? 대변 2C 얘가 얼마라고? 2R이라고. 반지름의 2배 지름. 근데 지름이 얼마라고? 4라고 4. 근데 얘가 4분의 1이잖아. sin CA가. 왜냐면 4분의 1 곱해주면 이거 사라지고 이거 곱해서 1이 되겠네. 이 C가 1이네. 오. 이 C가 1이네. 이 C가 1. 너도 1? 너도 1? 그럼 너도 2? 우와! 갑자기 길이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A의 길이거든요. 이거 얘가 K의 값을 구해야 돼. 정확히는 K의 제곱의 값을. 근데 K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 내에서 바로 구하는 방법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장에서,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현장에서 가장 떠올릴 법한 거는요, 이 삼각형을 보는 게 가장 쉬웠을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직각삼각형이죠. 왜?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럼 AD를 구하고요. DF를 구하면요. ADF가 나오겠죠? 근데 AD를 구하면 AD를 구하려면은 이 빗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AE의 길이 이런 거 구하면 AD의 길이 자동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만 잘 알고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나머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요, 일단은 이 각의 정보를 저는 먼저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각의 정보를 알잖아요. 일단 이 길이 알죠. 이 길이 2잖아요. 반지름이니까. 그럼 이 각의 정보를 알면 이 길이 알 수 있죠. 그럼 이 길이 알면 길이 다 아니까 이거 알 수 있죠. 이 각을 알면 이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이 길이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빼면 얘 나오죠. 그러면 얘를 구할 수밖에 없네.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구하려면 이거를 알면 이걸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가봅시다. 근데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랑 같으니까 얘가 2잖아. 그러면
뭐 얘를 세타라고 하죠. 코사인 세타 8분의 7이네. 왜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분의 2제곱 더하기 2제곱 빼기 1제곱. 그죠?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에요. 그럼 df의 길이는 정확히는 df의 제곱은 1 플러스 4 빼기 4 곱하기 8분의 7 하면 얼마니? 2분의 3이네요. df는 2분의 루트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왜? 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유리화해주면 2분의 루트 6. df가 2분의 루트 6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얘가 2분의 루트 6이에요. 다음 2분의 루트 6을 알았으니까 이 각도를 알 수가 있겠지. 이 각도를 뭐 그냥 뭐 여기를 O라고 하죠. O의 중심을. 그러면 코사인 ADO는요. ADO는요. 역시 구하던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2분의 루트 4 2분의 3 1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2 루트 6분의 2분의 9네요. 4 루트 6분의 9니까 8분의 3 루트 6이겠네요. 루트 6 루트 6 곱해주면 24분의 9 루트 6이니까 3으로 약분하면 8분의 3 루트 6. 그죠? 그럼 8분의 3 루트 6인 거 구했으니까 이 길이 DE 이 지름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값 곱해주면은 DA 길이 나오잖아. 다 구했네. AD의 길이 얼마야? DE 코사인 AD고. 근데 D가 4라 그랬으니까 4에다가 8분의 3 루트 6 곱하신 거라. 약분해주면 2분의 3 루트 6이겠네요. 그러면 K의 값은 2분의 3 루트 6에서 2분의 루트 6 뺀 거죠? K의 값은 2분의 3 루트 6에서 루트 6 뺀 거예요. 루트 6이네. 따라서 K의 제곱은 얼마나? 6이다. 라고 해서 최종적인 답은 6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학 1에 대한 문제풀이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10월 모의고사 다 보셨고 앞으로 이제 수능 하나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